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나는 레스토랑 지배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시고 남편분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겐 아주 흥미로운 정보랍니다. 그럼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아는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찬 침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미소 짓고는 고개를 돌렸다. 옆에는 팔을 벌린 채 남편 박지훈이 자고 있었다. 남편. 아직은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였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제는 그들의 날,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자에 전원을 켜고 모두가 칭찬했던 크림 장미 장식이 달린 3단 웨딩 케이크의 남은 조각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식탁에 앉아 스펀지 케이크 한 조각을 떼어내고 눈을 감았다. 어제의 저녁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20개의 테이블이 놓인 작고 아늑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레스토랑 아늑한 정원. 서아와 지훈은 오랫동안 장소를 고르다가 화려함 없이 소박하고 집처럼 편안한 바로 이곳으로 결정했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 몇몇 친구들, 서아의 학교 동료들, 지훈이 정비사로 일하는 카센터 동료들, 그리고 물론 신부의 친구들인 수진, 유나를 포함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 40명뿐이었다. 서아는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이끌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산 것이 분명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걷는 내내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하얀 장미와 푸른 잎으로 장식된 아치 앞에 멈춰 섰을 때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리고 의자들 사이로 난 길 끝에 서 있는 지훈을 본 순간이 있었다. 그는 마치 서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떨렸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어깨 넓은 그녀의 왕자님. 두 사람은 반년 전 시내 중심가의 대형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다. 서아는 수업에 쓸 지도서를 고르고 있었고 그는 자동차 잡지 코너에 서 있었다. 위쪽 선반의 책을 꺼내려다 서아는 실수로 그의 팔꿈치를 쳤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꺼내드릴게요. 그러다 책더미에 깔리시겠어요. 그는 책을 꺼내 건네주고는 물었다. 선생님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을 보니 알겠어요.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셨거든요. 두 사람은 책장들 사이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고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그날 저녁 바로 전화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데이트, 저녁 도시의 산책, 함께하는 저녁 식사. 지훈은 세심하고 자상했다. 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서아가 시험 기간으로 힘든 주를 보낼 때면 직장으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한 달 후 그는 말했다. 난 진심이에요. 서아 씨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아는 그때 웃었다. 우리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알아가면 되죠.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이미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너무 빨랐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의아해했다. 서아야, 확신하는 거니? 반년은 너무 짧았하지만 서아는 확신했다. 지훈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든든했다. 그는 밀당을 하거나 애를 태우거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솔직하고 어른스러웠다. 그는 4개월 만에 분수가 있는 공원에서 많은 사람 없이 조촐하게 청혼했다. 작은 보석이 박힌 소박한 반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랑 결혼해줘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서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안쪽에 서아 플러스 지훈 영원이라고 새겨진 얇은 금반지. 지훈의 반지도 똑같았다. 두 사람은 보석 공방에서 함께 골랐다. 다투고 웃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껴보았다. 결국 보석도 화려한 무늬도 없는 가장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중요한 건 이게 조리 반지라는 거죠. 지훈이 그때 말했다. 어제 결혼식에는 서아가 영원히 기억할 순간이 있었다. 신랑 신부의 첫 댄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발라드 그대 곁에가 흘러나왔다.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서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더 세게 기댔다. 주변의 하객들은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온 우주에 단둘만 있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의 댄스였다. 아버지는 춤을 출 줄 몰라 어색하게 발을 옮겼다. 미안하다. 딸, 아빠가 발을 밟네. 그가 중얼거렸다. 아빠, 괜찮아요. 서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다. 아버지는 키가 작아 그녀는 약간 몸을 숙여야 했다. 이제 넌 유부녀구나. 그가 거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다.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아빠 있는 곳 알지? 언제든지. 서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의 딸이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추는 특별한 춤이었다. 하객들은 밤늦게까지 즐겼다. 게임, 건배사, 노래. 지훈은 식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때때로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그의 친구들은 카센터의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았다. 서하의 동료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유나는 계속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언제나 시끄럽고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긴 다리에 딱 붙는 드레스를 소화하는 법을 아는 키 큰 금발 미녀였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솔직히 서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유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감탄하는 시선을 즐기며 여기저기서 추파를 던지는 부류였다. 하지만 오랜 친구였기에 결혼식에 초대해야만 했다. 서하는 저녁의 어느 순간 유나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가 한 말에 까르르 웃던 것을 기억했다. 우리 서하를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잘해줘. 우리 서하는 보물이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의 장난처럼 보였다. 유나는 원래 누구에게나 그렇게 포옹하고 뺨에 키스하고 팔에 매달리는 성격이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아니 어제 결혼식 후 둘이 함께 문턱을 넘어 들어온 이 아파트는 서하의 것이었다. 벽돌로 지은 9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한 좋은 동네의 투룸 아파트. 3년 전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평생 회계사로 일했던 할머니는 꼼꼼하고 알뜰했으며 한 푼 한 푼 저축했다. 이 아파트는 아직 집값이 저렴했던 90년대에 구입했고 돌아가시기 전 유일한 손녀에게 물려주셨다. 내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병원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다. 팔지 마라, 서하야. 잘 간직하렴. 서하는 팔 생각이 없었다. 간단히 수리하고 밝은 벽지를 바르고 거실 가구를 바꾸고 부엌에는 새 싱크대를 들였다. 아늑하고 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지훈이 처음 그녀의 집에 왔을 때 바로 말했다. 여기 정말 따뜻하고 진짜 집 같다. 그는 변두리의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었다.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만 정비사 월급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결혼을 하자 주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서하가 말했다. 살 곳이 있는데 굳이 월세를 낼 필요 없잖아요. 지훈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17번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올해로 2년째.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25명의 말썽꾸러기들이 있는 3학년 B반을 가르쳤다. 월급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게다가 할머니의 아파트 덕분에 대출금을 갚거나 월세를 낼 필요도 없었다. 빠듯하지 않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서하는 결코 사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좋은 책, 주말의 산책, 가족과의 저녁 식사 같은 소박한 기쁨만으로도 충분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속옷과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뒤통수를 극적였다. 좋은 아침. 아내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좋은 아침. 남편 서하가 대답하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차 마실래요? 응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도 됐는데? 잠이 안 오네? 너무 감정이 벅차서. 그는 맞은편에 앉아 케이크 조각을 손으로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어제 정말 멋졌지. 그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말했다. 하객들도 다들 만족하면서 돌아갔어. 레스토랑 이 실장님은 우리 결혼식이 가장 즐거운 결혼식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 네, 정말 좋았어요. 서하가 동의했다.
모두가 즐겁게 축하해줬어요. 심지어 아빠도 춤을 추셨는걸요. 장인어른 멋진 분이야? 좋은 분이지. 날 사위로 받아주셔서 기뻐. 아빠는 처음부터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든든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지훈은 씩 웃으며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자, 샤워하러 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해. 카센터에 들러야 하거든. 사장님이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대. 괜찮지? 물론이죠. 다녀와요. 그는 욕실로 들어갔고 서아는 부엌에 홀로 남았다. 정적.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았다. 11시 5분 전 아직 아무도 전화하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보통 이런 큰 행사가 끝나면 아침부터 친구들과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소감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이 켜지며 모르는 번호가 떴다. 서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서아 선생님. 다소 격식 있지만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접니다. 누구시죠? 아늑한 정원 레스토랑의 이 실장입니다. 어제 선생님의 결혼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아가 반갑게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하게 준비되었어요. 천만에요. 하지만 제가 전화드린 건 그 때문이 아닙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심각해지고 심지어 긴장된 듯 했다. 이서아 선생님,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서아가 경계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시스템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 기술자가 와서 모든 게 정상인지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그가 말을 흐렸다. 아무튼 영상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의 어제 행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영상이라고요? 서아는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서아 선생님,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믿어주세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연락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뭘 훔쳤나? 아니면 하객들끼리 싸웠나? 아니, 저녁은 평온하게 지나갔다. 모두 평화롭게 헤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서아 선생님이 그가 다시 망설였다. 부디 혼자 오십시오. 남편분께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중요합니다. 네. 서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왜죠? 그 영상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오시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냥 저를 믿으세요. 먼저 혼자서 보셔야 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허공을 응시하며 굳어 있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졌다. 이 이상한 대화는 뭐지? 왜 혼자 가야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상에는 대체 뭐가 담겨 있는 걸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샤워기를 틀었다. 서아는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혹시 이건 무슨 실수일까? 실장님이 뭔가를 착각한 걸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심지어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런 말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녀는 어젯밤을 떠올리며 모든 순간을 기억 속에서 되짚었다. 모든 것이 좋았지. 그렇지? 지훈은 곁에 있었다. 그들은 춤을 추고 웃고 축하를 받았다. 유나가 물론 술을 좀 과하게 마시고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긴 했지만 그건 그녀에게 흔한 행동이었다. 서아는 어떤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서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아버지와 꽤 오랫동안 10분은 좋게 춤을 추던 순간이 있었다. 지훈은 어딘가로 자리를 비웠었다. 그녀는 그 순간 그를 보지 못했다.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 일 때문에 전화하러 나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서아는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다 다시 앉았다. 가야 한다. 가서 그 영상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측만 하다가 미쳐버릴 것이다. 샤워를 마친 지훈이 나왔다. 젖은 머리를 한 채 쾌활하고 상쾌한 모습이었다. 있잖아. 나 빨리 옷 입고 카센터로 갈게. 점심때까지 돌아올 테니 같이 점심 먹자. 알았어요.
서아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마 친구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수진이네. 어제 우리 집에 가방을 두고 갔더라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다른 변명을 찾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레스토랑 실장님이 전화해서 어떤 영상을 보러 급히 오라고 했는데 당신 없이라고 했어. 그건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알았어. 지훈은 그녀의 뺨에 쪽소리를 내며 키스하고 옷을 입으러 갔다. 20분 후 그는 떠났다. 서아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무릎을 두 팔로 감쌌다. 불안감은 매분 커져만 갔다. 만약 거기에 나쁜 것이 있다면? 만약 아니, 그녀는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청바지, 스웨터, 재킷을 입고 가방과 열쇠를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기분이 엉망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마음속 모든 것이 외치고 있었다. 가지마, 보지마, 안 돼.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레스토랑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서아는 역시 할머니 유산인 낡은 경차의 운전석에 앉아 출발했다.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거슬려 꺼버렸다. 정적이 귀를 짓눌렀다. 아늑한 정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레스토랑은 저녁에만 영업하고 낮은 보통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아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제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었던 바로 그 홀, 바로 그 테이블들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치워져 있었다. 텅 빈 테이블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의자 위에는 다리가 위로 향하도록 뒤집혀 있어 바닥 청소를 준비하는 듯 했다. 이서아 선생님, 바 뒤에서 이 실장이 나왔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턱수염을 기른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왔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나요? 그는 말없이 직원용 복도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보시기 전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실장은 서아를 좁은 복도를 따라 주방과 창고를 지나 안내했다. 세제 냄새와 창고방에서 나는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2개가 있었다. 벽에는 작년 달력이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큰 화면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부디 실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신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이서아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보다 지금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를 겁나게 하시네요. 서아가 속삭였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영상에 뭐가 있는데요? 그는 한숨을 쉬고 노트북을 그녀 쪽으로 가까이 밀고 마우스를 잡았다. 저희 레스토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홀에는 3대가 있죠. 안전과 직원, 손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비품, 식기,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전 고가의 장비를 도난당한 후에 설치했죠. 카메라는 구석에 달려 있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보통 그곳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제는 그가 말을 멈췄다. 직접 보시죠. 그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흑백 영상이었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라 방 전체가 보였다. 창고는 상자, 접시 더미, 냄비 등이 쌓인 철제 선반으로 가득 찬 1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방이었다. 먼 구석에는 대걸레와 양동이가 있었다. 왼쪽 벽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다. 아마 직원들이 쉴 때 쓰는 용도일 것이다. 영상 속 시간은 21시 43분. 어제 결혼식 중이었다. 서아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밤 10시경. 그녀는 아버지와 춤을 추고 있었다. 느린 노래.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스텝을 밟고 있었다. 화면에서 창고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 몸에 꼭 맞는 붉은 드레스. 서아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신부 들러리 유나였다. 그녀는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잠시 후 문가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넓은 어깨, 어두운 정장, 익숙한 걸음걸이, 지훈이었다. 서아는 얼어붙었다. 숨이 멎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며 속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영상 속에서 지훈은 문을 닫았다. 유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무언가 말했다. 아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카메라는 영상만 녹화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다음 순간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다. 가볍고 우발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길고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유나는 그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파묻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지훈은 그녀를 선반에 밀어붙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원해왔던 사람들처럼, 연인들처럼 키스했다. 서아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건 비현실적이었다. 사실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제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하객 앞에서 그녀에게 키스하고 영원히 내 사람이라고 속삭였던 그녀의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다. 그냥 다른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친구, 그녀의 신부 들러리와 영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지훈이 무언가 말하며 씩 웃었다. 유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그 다음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유나가 작은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한 개비를 건넸다. 불을 붙이고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는 그들의 입술 움직임과 제스처만 볼 수 있었다. 이제 소리를 켤게요. 이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카메라가 오디오도 녹음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소리가 동기화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가 볼륨 조절기를 돌렸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불분명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정말 못 참을 줄 알았어. 유나가 담배를 빨아들이며 말했다. 저녁 내내 너랑 걔가 춤추고 키스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젠장. 지훈아,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고. 에이, 왜 그래?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참아.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 계획대로라니. 유나가 비웃었다. 내 기분은 어떻겠어? 걔가 내게 친구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뒤집어지긴. 그가 씩 웃었다. 넌 배우잖아. 연기 완벽하게 했어. 그래, 신부 들러리 연기 말이야. 유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얘야, 이 코미디 언제까지 해야 해? 너 대체 걔랑 언제 이혼할 건데? 서아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끝을 손가락으로 꽉 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단어들이 망치처럼 그녀를 내리쳤다. 서두르지 마. 화면 속 지훈이 말했다.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먼저 걔가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꾸게 하고 그 다음 의심받지 않도록 서너 달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혼하면 돼. 아파트는 내 차지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만약 명예 안 바꿔주면? 유나가 물었다. 바꿔줄 거야. 지훈이 자신있게 말했다. 벌써 구슬리고 있어? 우리 공동 명의로 하자. 그래야 나도 이 집의 완전한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 걔는 이게 결혼 생활의 평등에 관한 건 줄 알아. 순진에 빠진 바보. 그는 덧붙였다. 한 2주만 더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등기소로 달려갈걸. 유나가 까르르 냉소적으로 웃었다. 와, 너 천재다. 진짜로. 선생 하나 구워 삶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뭐, 어때?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남자 없이 외롭게 살았잖아.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재미없게 살고. 그런데 잘생긴 내가 나타나서 세심하게 챙겨주고 꽃 사주고 칭찬해주니 알아서 넘어오던데. 정말 그렇네. 유나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난 처음에 내가 진짜 걔한테 반한 줄 알았어. 걔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 완전 어이없었다고. 됐어. 유나야. 지훈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목에 키스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알잖아. 서아는 그냥 우리 주거 문제 해결 수단일 뿐이야. 걔 아파트는 중심가에 있는 투룸이고 대출도 없어. 그거 팔아서 우리 제대로 된 집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자. 걔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 유나가 경계했다. 못채. 걔 순진하거든. 무슨 말이든 다 믿어. 어제는 걔랑 아이 갖고 싶다고 했더니 행복해서 거의 울 뻔하더라. 그가 씩 웃었다. 아이. 젠장. 걔랑 아이를 낳는다고? 완전 악몽이지. 걔 완전 재미없는 사람이잖아. 맞아. 이윤하가 맞장구 쳤다. 대학 때도 기억나?
항상 그렇게 바른 생활만 했잖아. 숙제 제 시간에 하고, 시험은 제일 먼저 통과하고, 파티에는 가지도 않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 대신 아파트는 좋잖아. 지훈이 결론 내렸다. 그게 제일 중요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다음 유나가 그를 향해 돌아앉아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야, 우리 나중에는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고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이혼 서류 처리되자마자 바로 같이 살 거야. 내가 원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원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난 오랫동안 내 아내가 되고 싶었어. 진짜 아내. 저기 홀에 앉아서 결혼했다고 좋아하는 저 바보 말고. 지훈은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들은 다시 길고 탐욕스럽게 키스했다. 서아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눈치채지도 못했다. 그녀가 들은 모든 것,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이건 그녀의 지훈일 리가 없었지만 그였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몸짓, 모든 것이 진짜였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유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보았다.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안 그러면 수진이가 날 찾기 시작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먼저 가. 난 몇 분 뒤에 나갈게. 같이 나가지 않게. 알았어.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 쪽소리를 내며 키스했다. 사랑해. 나도. 그녀는 떠났다. 지훈은 혼자 남아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고 휴대폰을 보다가 빗을 꺼내 머리를 정돈하고 넥타이를 바로 맨 뒤 창고를 나갔다. 문이 닫혔다. 화면에는 텅 빈 방만 남았다. 이 실장이 일시정지를 눌렀다. 사무실에는 귀가 울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눈물이 손등 위로, 청바지 위로 떨어졌지만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고 검고 차가웠다. 정말 유감입니다.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당신을 속이는 것보다는 이걸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침묵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방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지훈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서점에서의 만남, 데이트, 청혼,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를 손에 넣기 위해 사랑에 빠진 남자 역할을 연기했다. 그리고 유나, 그녀의 친구, 아니 그녀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은 함께 그녀를 비웃고 그녀를 속이고 버릴 계획을 세웠다. 이서아 선생님, 실장이 불렀다.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녀는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미 따라 놓은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옆에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쉰 목소리로 겨우 말하고 잔을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차가웠고 목을 태웠다. 이 영상은 얼마나 길어요? 7분 정도 됩니다.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USB나 휴대폰으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이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USB가 있습니다. 지금 복사해 드리죠. 그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폴더를 열어 파일을 옮겼다. 서아는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천천히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단편적이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리고 매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다. 단순한 고통이나 상처가 아니었다. 분노, 격분, 그리고 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불타는 욕망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바보, 순진한 선생,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랑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너무나 순진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나서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그녀를 버리고 비웃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말랐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섰다. 결심이었다. 자, 다 됐습니다. 이 실장이 USB를 건네며 말했다. 영상이 이 안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꺼이 돕겠습니다. 서아는 USB를 받아 손바닥에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만약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알려주었으면 했을 겁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걸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레스토랑 홀을 가로질렀다. 이 실장은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조심하세요. 그가 작별 인사로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네. 그녀는 차에 타 문을 닫고 운전대를 잡은 채 앞 유리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USB는 조수석 가방 옆에 놓여 있었다. 모든 진실과 모든 거짓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지난 반년간의 그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조품이었다. 서아는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훈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녀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낯설고 썩은 영혼을 가진 사람. 그녀는 그냥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상점들, 버스 정류장, 공원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보도를 걷고 웃고 전화 통화를 했다. 평범한 삶.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30분 후 그녀는 작은 공원 옆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지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통. 어디야? 나 벌써 집에 왔어.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 새 신부. 잘 지내? 모든 게 최고지. 서아는 휴대폰을 잠그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차에서 내려 가로수길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상관없었다. 벤치까지 걸어가 앉아서 앙상한 나무들과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생각했다. 그녀는 그냥 떠날 수도 있었다. 짐을 싸서 부모님 댁으로 가고 이혼 소송을 내고 그 남자를 악몽처럼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저항했다. 그들은 그녀를 모욕하고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삶을 훔치려 했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려 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연락처를 열고 아버지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무슨 일이냐? 왜 집에 없어?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딸, 어서 오렴. 무슨 일 있니?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진짜 친구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급한 일이야. 서아야,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은 거야? 아니, 안 괜찮아. 나 지금 부모님 댁으로 가는 중이야. 거기로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바로 나갈게. 서아야, 무슨 일인데? 곧 알게 될 거야. 단지 마음의 준비를 해. 나쁜 소식이야. 서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갔다. USB는 여전히 좌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카드, 그녀의 무기였고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작정이었다. 부모님은 도시 반대편, 서아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낡은 5층짜리 빌라에 살았다. 마당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2층 집. 그녀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밖은 쌀쌀한데 홈웨어 차림으로 뛰쳐나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아야, 무슨 일이니? 서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아빠가 내가 많이 속상해 보인다고 하더라. 지훈이랑 싸웠니? 서아는 엄마를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긴장을 풀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충격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우는 동안 엄마는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 정말. 서아가 흐느끼며 겨우 말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서. 아가. 그들은 아파트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창백해진 서아를 보자마자 일어서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놈이 무슨 짓을 했냐?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내 남편이라는 그 자식이 널 괴롭혔어? 그보다 더 심해요. 아빠의 서아는 의자에 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훨씬 더요.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러 갔고
잠시 후 친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작고 동그란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친구.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다. 서아가 아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서아야, 너 나 무섭게 하네. 수진이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서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영상이 있어? 레스토랑 CCTV에 찍힌 거야? 모두 이걸 봐야 해. 아버지가 노트북을 가져와 켰다. 서아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다. 네 사람은 모두 식탁 주위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지훈과 유나가 창고에 들어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헐떡였다. 수지는 나직이 욕설을 내뱉었다. 아버지는 창백해지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다음 소리가 켜지고 아파트에 대한 대화, 계획, 이혼, 그리고 순진한 선생을 사랑에 빠뜨리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영상이 끝났을 때 부엌에는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수지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꽉 껴안아 주었다. 아버지는 턱을 굳게 다문 채 벽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개자식을 찾아서 죽여버릴 거라고. 아빠, 그러지 마세요. 서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빠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는 그럴 가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아버지가 씩씩거렸다. 어떻게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나는 그를 믿었어. 결혼식에서 그와 악수하고 박서방이라고 불렀다고. 알아요, 아빠. 수진이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서아야, 그놈, 박지훈, 지금 집에 있어? 응, 일 끝나고 돌아왔다고 문자 왔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가서 얼굴에 대고 다 말할 거야?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돌아가서 말하면 그는 발뺌할 거야. 아니면 반대로 인정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울고 빌고 모든 걸 바꾸겠다고 약속하겠지. 난 그런 남자들 알아. 항상 그럴싸한 말을 찾아내거든. 그리고 나는 그녀는 USB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나는 그가 모욕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수진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복수하고 싶은 거야? 응, 서아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수진아, 나를 속이고 아파트를 빼앗고 버릴 계획을 세웠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바보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들이 그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엄마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서아야, 우리 딸 얘 내가 얼마나 아플지 이해하지만 복수라니 그게 옳은 일이니? 엄마, 그는 내 인생의 반년을 훔쳤어요. 사람에 대한 내 믿음을 훔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것, 내 아파트를 훔치려 했어요. 그냥 이렇게 떠나서 잊을 수는 없어요. 서아가 오라 아버지가 말했다. 그놈은 죗값을 치러야 해.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결심했다면 나도 함께 할게. 무슨 생각이야? 서아는 허리를 펴고 마지막 눈물을 닦았다. 내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히 고통의 불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결혼식에 왔던 모든 하객들을 다시 모으고 싶어. 흔히들 하는 것처럼 피로연을 여는 거야. 바로 그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이 영상을 보여줄 거야. 수진이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 진심이야. 완전히. 모두가 그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될 거야. 유나가 어떤 친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속였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거기 있을 거잖아. 범마가 말했다. 지훈이 내 남편인데 그도 올 거 아니니? 바로 그거예요. 서아가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하객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의 얼굴을 보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다. 내가 돕겠다. 뭘 해야 하지? 서아는 생각에 잠겼다가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며 말하기 시작했다. 첫째, 레스토랑의 이 실장님과 이야기해야 해요.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저를 도와줄 거예요. 모레 토요일 저녁에 홀을 빌려야 해요.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말하고요. 돈은? 엄마가 물었다. 홀 대여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식 연회가 아닐 거예요.
그냥 가벼운 뷔페식으로 테이블만 차리면 돼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적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하객들에게 초대하는 거요? 네, 결혼식에 왔던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야 해요. 지훈 씨와 제가 축제를 계속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초대한다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 올 거예요. 이런 일은 흔치 않으니까. 유나는 파티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올 거고, 지훈 씨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가 뭔가 의심하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에게 저는 여전히 그의 모든 말을 믿는 순진한 서아일 뿐이에요. 수진이 비웃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니 어리석네. 널 과소평가했어. 바로 그거야. 서아는 내면에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 레스토랑의 프로젝터와 큰 스크린이 필요해요. 이 실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객들에게 결혼식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할게요. 사진작가가 편집한 영상이라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영상을 언제 틀 건데? 아버지가 물었다. 저녁 식사 중간에요. 네, 모두 모여서 식사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요. 제가 일어나서 몇 마디 하고 그 다음 큰 스크린에 영상을 틀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소리도 함께. 세상에, 엄마가 속삭였다. 모두에게 충격일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수진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있잖아. 난 항상 내가 너무 무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필요할 땐 강해질 줄 아는구나. 서아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모두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에 지쳤을 뿐이야. 아무도 해치지 못할 바른 생활 소녀, 선생님. 하지만 나는 상처받았고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1시간 더 부엌에 앉아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다. 수지는 기억을 더듬어 하객 명단을 작성했다. 엄마는 차를 끓이고 과자를 내왔지만 아무도 거의 먹지 않았다. 서아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힘을 얻었다. 어두워졌을 때 그녀는 레스토랑에 전화했다. 이 실장은 3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 전화를 받았다. 이서아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레 토요일 저녁에 실장님 레스토랑 홀을 빌리고 싶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을 열려고요. 토요일은 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틀 동안 그녀는 집에서 행복한 새신부 역할을 연기했다. 아침 식사 때 지훈에게 미소 짓고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웠다. 서아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예전에는 몰랐을까?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담긴 거짓을 어떻게 느끼지 못했을까? 금요일 저녁, 그가 물었다. 있잖아, 내일 그 피로연 꼭 해야 해. 그냥 취소하면 안 될까? 나 좀 피곤한데. 서아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수프를 젓다가 멈칫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돼. 그가 거절하지만 않기를. 지훈 씨, 어떻게 그래요? 그녀는 가볍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미 모든 사람을 초대했고 레스토랑 예약금도 냈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취소하지 말아요. 딱 하룻밤이잖아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하룻밤인데 뭐.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지훈은 아직 침대 절반을 차지하고 퍼져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 실장은 이미 와서 테이블을 세팅하는 웨이터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서아 선생님, 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40인용 테이블과 뷔페 메뉴, 약속대로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설치했고요. 서아는 홀 중앙을 보았다. 거기에는 삼각대 위에 큰 흰색 스크린이 서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프로젝터가 있었다. 전선은 구석의 콘센트로 이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 영상이에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실장은 USB를 받아 프로젝터에 꽂고 켰다.
스크린에 창고에 정지된 이미지가 나타났다. 지훈과 유나가 키스하던 바로 그 순간 서아는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처음 봤을 때만큼은 아니었다. 고통은 무뎌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결심이 채웠다. 잘 작동합니다. 실장이 프로젝터를 끄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제가 틀겠습니다. 소리도 확인했습니다. 아주 커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저녁 8시쯤 스크린으로 다가갈게요. 그때 틀어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돌려주었다. 힘내십시오. 이서아 선생님.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서아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TV로 축구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마트 다녀왔어요. 일주일치 장 봤어요.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다. 거짓말하는 법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이상했다. 예전에 서아는 항상 진실을 말했고 숨기거나 꾸미는 것을 못했다. 하지만 배신당하고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짓말을 배우는 것은 의외로 쉬웠다. 저녁 6시가 되자 그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서아는 결혼식 때 입었던 것과 같은 무릎까지 오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지훈이 놀랐다. 왜 똑같은 걸 입어? 다른 거 입지? 모든 게 그날 저녁 같았으면 해서요. 그녀가 귀걸이를 채우며 대답했다. 예쁘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바로 그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그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맬 때 서아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마지막이야. 내가 내 아파트, 내 인생에 서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그들은 7시 10분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하객들은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훈의 부모님이 입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서아를 껴안았다. 서아야, 얘야, 정말 예쁘구나. 피로연을 열다니 정말 잘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서아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와 인사했다. 고모, 학교 동료들, 지훈의 친구들, 모두가 즐겁고 활기찼다. 테이블은 차가운 전체 요리, 샐러드, 따뜻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웨이터들은 와인과 샴페인을 따랐다. 수진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하나였다. 바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어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버티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서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다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7시 10분에 유나가 나타났다. 딱 붙는 검은 드레스에 높은 힐을 신은 키 큰 모습. 머리는 풀어헤치고 화장은 짙었다. 그녀는 들어와 홀을 둘러보고 서아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아야, 안녕. 다가와서 그녀의 뺨에 쪽 소리를 내며 키스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피로연까지 열고. 멋져. 서아는 미소 지었다. 와줘서 기뻐. 유나야. 들어와. 아무데나 앉아. 유나는 테이블로 가서 지훈 옆에 앉았다. 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다. 그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서아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속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감히 여기에 앉아서 웃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 있을까? 7시 반쯤 되자 모든 하객이 모였다. 40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잔을 부딪혔다. 서아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대화하고 축하를 받았다. 지훈은 중앙에 앉아 카센터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파티의 왕이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서아는 바에 서 있는 이 실장에게 다가갔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다. 때가 왔다. 서아는 홀 중앙으로 걸어가 스크린 옆에 서서 손을 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점차 대화가 잦아들었다. 하객들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친애하는 친구, 가족 여러분, 서아가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쓰며 시작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지훈 씨가 결혼한 그날 저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잔을 들었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다. 저희 결혼식 영상입니다. 레스토랑 실장님께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시다가 한 장면을 발견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는 입술로 가져가던 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홀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이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프로젝터를 켰다. 큰 스크린에 창고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흑백 영상. 시간은 21시 43분. 화면에서 문이 열렸다. 유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지훈이 들어왔다. 그들은 문을 닫고 서로를 바라보더니 키스했다. 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훈의 어머니 윤 여사는 창백해졌다. 서아의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서아야, 이게 뭐야? 당장 꺼. 하지만 서아는 화면을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면 속 지훈과 유나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켜졌다. 정말 못 참을 줄 알았어. 저녁 내내 너랑 걔가 춤추고 키스하는 걸 보고 있자니. 젠장. 지훈아,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에이, 왜 그래? 조금만 더 참아.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잖아. 지훈의 목소리는 뚜렷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계획대로라니. 내 기분은 어떻겠어? 걔가 내게 친구야.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속삭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화면 속 유나가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홀에 메아리쳤다.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크린을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섰다. 뒤집어지긴. 넌 배우잖아. 연기 완벽하게 했어. 지훈이 프로젝터로 가려고 했지만 수진과 서아의 아버지가 그의 길을 막았다. 가만 있어. 박서방 아버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까지 봐.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닥치고 봐. 아버지가 그를 테이블 쪽으로 다시 밀쳤다. 화면에서 유나가 물었다. 얘야, 이 코미디 언제까지 해야 해? 너 대체 걔랑 언제 이혼할 건데? 홀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화면을, 그 다음 지훈을, 다시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서두르지 마.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먼저 걔가 아파트를 4명이로 바꾸게 하고 그 다음 의심받지 않도록 서너 달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혼하면 돼. 아파트는 내 차지가 되고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지훈의 아버지 박 씨가 일어나 아들을 처음 보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아, 이게 무슨 이윤 여사가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지훈은 홀 중앙에 서서 시트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나가 일어나 가방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앉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끝까지 봐. 화면 속 대화는 계속되었다. 만약 명예 안 바꿔주면? 바꿔줄 거야. 벌써 구슬리고 있어? 우리 공동 명의로 하자. 그래야 나도 이 집의 완전한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 걔는 이게 결혼 생활의 평등에 관한 건 줄 알아. 순진에 빠진 바보. 화면 속 유나가 웃었다. 와, 너 천재다. 진짜로. 선생 하나 구워 삶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서아의 학교 동료들이 탄성을 질렀다. 교감 선생님이 일어나 지훈을 너무나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뭐, 어때? 남자 없이 외롭게 살았잖아.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재미없게 살고. 그런데 잘생긴 내가 나타나서 세심하게 챙겨주고 꽃 사주고 칭찬해주니 알아서 넘어오던데. 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지훈의 친구들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과 함께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 중 한 명인 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쓰레기구나. 화면 속 지훈이 유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목에 키스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알잖아. 서아는 그냥 우리 주거 문제 해결 수단일 뿐이야. 걔 아파트는 중심가에 있는 투룸이고 대출도 없어. 그거 팔아서 우리 제대로 된 집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자. 지훈의 아버지 박 씨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를 속였어? 아파트 때문에 결혼한 거야? 지훈이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는 그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다. 손을 휘둘러 아들의 뺨을 때렸다. 뺨 맞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뺨을 감쌌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난 널 모른다. 박 씨가 씩씩거렸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윤 여사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울고 있었다. 서아의 엄마가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두 여자는 영상이 끝나가는 화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안 그러면 수진이가 날 찾기 시작할 거야. 먼저 가. 난 몇 분 뒤에 나갈게. 같이 나가지 않게. 알았어. 사랑해. 나도. 마지막 키스. 유나는 떠났다. 지훈은 혼자 남았다.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서아는 스크린 옆에 서서 홀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으로, 누군가는 충격에 빠진 눈으로, 누군가는 감탄의 눈으로. 그녀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결혼 반지를 빼고 지훈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앞에 있는 테이블에 반지를 놓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 반지야. 지훈 씨, 더 이상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월요일에 이혼 소송 낼 거야. 아파트는 못 가져.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 오직 망신만 당할 뿐이지.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아야, 잠깐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불에 댄 듯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내게 다가오지도 마. 오늘 당장 내 아파트에서 나가. 1시간 안에 내 짐 안 빼면 내가 쓰레기통에 다 버릴 거야. 서아야, 제발, 닥쳐.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내 인생의 반년을 훔쳤어. 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 너랑 서아는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가 허공을 향해 말을 이었다. 너희 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웃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바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알았고 이제 모두가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됐어. 유나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 이런 거 들을 이유 없어.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아니, 들어야 할 걸. 수진이 그녀 앞에 섰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는 이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친구 남편과 자고 친구 아파트를 훔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친구. 가, 유나야, 도망가. 하지만 기억해.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직접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니까. 유나는 창백해져서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구두 소리를 내며 홀을 뛰쳐나갔다. 문이 그녀 뒤에서 쾅 닫혔다. 지훈은 여전히 테이블 옆에 망연자실한 채 무너져 서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지훈아?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향해 돌렸다. 짐 싸서 서아 아파트에서 나와. 그리고 다시는 얘 앞에 나타나지 마. 들었어? 하지만 아버지, 들었냐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다. 박 씨가 그를 밀쳤다. 당장 꺼져. 지훈은 출구를 향해 걸었다. 하객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길을 터주었다.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홀을 나갔고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서아는 홀 중앙에 서서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공허함과 피로가 남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다 끝났다. 우리 딸 다 끝났어.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제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제가 해냈어요, 아빠.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하객들이 한 명씩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학교 동료들은 그녀를 껴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교감 선생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 선생님, 정말 영웅이에요. 모든 여자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지훈의 친구들도 다가와 사과하며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성호가 말했다. 그가 그런 짓을 꾸미고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그놈 얼굴을 날려버렸을 겁니다. 고모는 울면서 서아를 껴안았다. 가엾은 내 새끼, 이걸 어떻게 다 겪었니? 그래도 침묵하지 않은 건 정말 잘했다.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해. 윤 여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빨갰다. 서아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 아들 때문에 미안하다. 그 애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아이인 줄 몰랐어. 나는 정말 부끄럽구나. 서아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분은 좋은 분들이세요. 단지 아드님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애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죽은 자식이야.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 여사는 다시 한번 그녀를 껴안고 남편과 함께 떠났다. 점차 하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남아 서아를 위로하며 대화를 나눴고 누군가는 본 것을 소화하며 조용히 떠났다. 밤 10시가 되자 홀에는 서아와 그녀의 부모님, 수진, 그리고 이 실장만 남았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실장에게 말했다. 실장님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렇게 끝나서 기쁩니다.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춥고 바람이 불었다. 서아는 차 옆에 멈춰 서서 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어둠 속에서 멀고 무심하게 반짝였다. 엄마,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그가 짐을 챙겼는지 확인해야 해요. 물론이지, 딸, 가자. 2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다. 서아는 4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현관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녀가 불을 켰다. 지훈의 신발이 사라졌다. 침실의 옷장은 비어 있었다. 그의 옷은 모두 가져갔다. 욕실에는 그의 면도기, 칫솔이 없었다. 그는 떠났다. 서아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부모님이 옆에 앉았다. 수진이 차를 가져왔다. 어때? 엄마가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아파요. 지나갈 거다 아버지가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언젠가는 정말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처가 아직 생생하고 열린 상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주말을 부모님과 수진과 함께 보냈다.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하고 웃고 울었다. 월요일에 서아는 출근했다. 교실의 아이들은 환호하며 그녀를 맞이하고 껴안고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미소 짓고 질문에 답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수요일에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절차가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모든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다. 아파트는 서아의 것으로 남았다. 결혼 전에 이미 그녀의 명의였고 지훈은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서아는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 댁에 갔다. 저녁에는 집에 앉아 책을 읽고 영화를 보았다. 점차 고통이 사라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살기는 더 쉬워졌다. 어느 3월의 어느 날 그녀는 부엌에서 친구 수진과 학교 동료인 마리나와 함께 앉아 있었다. 차를 마시고 파이를 먹으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있잖아, 서아야, 수진이 말했다. 난 내가 그때 한 일에 대해 정말 존경해. 모든 여자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에이, 뭘, 서아가 미소 지었다. 그냥 침묵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아니, 정말이야. 너는 배신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어. 마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이야. 그리고 그거 알아? 그 사건 이후로 나도 뭔가를 깨달았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걸. 서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하얗고 솜털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서 이미 느껴졌다. 곧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새로운 삶.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해요. 뭐라고? 수진이 차에 살에 들릴 뻔했다. 누구한테? 박지훈한테. 네, 그가 내게 진실을 보여준 것에 감사해요. 순진하게 굴지 않도록 가르쳐준 것에 감사해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에 감사해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조용한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거려. 수진이 그녀를 껴안았다. 넌 정말 멋져, 서아야. 내가 최고야. 그들은 부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웃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거짓으로부터, 배신으로부터,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은 정직하고 순수하게 느껴졌고 앞에는 온전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 어쩌면 언젠가 그녀는 다시 누군가를 신뢰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조심스럽고 더 현명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